여러분, 저 이제 5층까지 내려왔어요. 오늘 저희 아파트 분리수거 날인데 지금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 5층이라 가지고 이제 조금만 내려가면 됩니다. 지금 공사 소리가 안 나는 이유는 점심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식사하시러 가셨나봐요. 스페셜 금액을 만원 단위로 누르신 후 만원 원하시는 5만원권 지급 매수를 입력하신 후십시오. 현금을 받으십시오. 이어폰 코스에 꽂고 안내 음성에 따라서 여러분, 저 여기서 쉬어갈까요? 여기 앉아볼까요? 여기 앉았어요. 잠깐 앉아서 여러분 운동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운동하자고요. 운동.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종잣돈을 모이다 보면은 이제 저축이 아니라 투자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부동산 아니면 주식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투자하는 방향이 있는데, 저는 첫째로 이제 아파트를 투자를 했고, 제가 투자한 것 중에서 이제 아파트 다음에 두 번째인데요. 이거는 이제 상가를 투자를 했어요. 상가를 투자하게 되면 이렇게 매매 계약서가 있고, 그다음에 상가를 했기 때문에 임대를 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임대 계약서, 월세 계약서입니다. 매매 계약서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법무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등기 권리증을 받아요. 이렇게 등기 권리증이 나오고요.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를 받아요. 등기필 정보 보안 스티커라 해가지고 이거는 절대 이제 노출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등기 권리증 서류를 잘 보관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 서류까지 다 받으면 이제 온전히 저희 자산이 되는 거예요. 이제 상가를 매매하고 난 다음에 임대를 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임대 내주고 난 다음에는 또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동산 상가 월세 계약서라고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됩니다. 차임금이 이제 55만 원. 월 55만 원 받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2024년 4월 14일자로 2년 만기가 됩니다. 근데 임대하시는 분이 아직까지 나간다는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자동 연장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차인들이 이제 잘 들어오면은 이제 월세도 밀리지도 않고 고정적인 수입이 안정적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월 55만 원이라는 수입이 그냥 월급으로 들어오는 수입도 있겠지만 자동적으로 시간이 가서 이제 꾸준히 들어오기 때문에 이 돈을 은행에 넣어가지고 이자를 받는 것보다는 훨씬 이 실물 가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잣돈을 모아서 이제 저축하는 것도 괜찮지만 투자로 가보기 위해서 미리미리 이제 부동산이나
이제 또 주식까지 좀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공부를 한다 해서 지금 막상 내가 실천하고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견문이 넓어지는 거죠. 뭐든지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지 보는 눈도 커지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공부를 해보시라고 저도 권유를 해드립니다. 제가 이제 실천을 해보니까 생각 외로 해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보통 사람이잖아요. 보통 사람이 돈 모아가지고 이렇게 소소하게 투자를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을 매매하게 되면 이렇게 등기 권리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등기 권리증을 잘 보관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걸 두고 집 문서라고 합니다. 이렇게 월세가 들어오면은 월세 들어온 날에 뭔가 월급 받는 기분도 들고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원래는 그 통장에 넣어두는데 새로운 방식으로 돈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현금을 인출을 해왔어요. 오늘 저축 챌린지 바인더에 모두 분산 저축을 해줄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렇게 해서 이 55만원에서 하나, 둘, 셋, 넷 20만원 잔돈으로 바꿔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꿔왔습니다. 한번 세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래서 20만원 잔돈으로 교체를 했고요. 총 55만원 저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현금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저축 챌린지를 통해서 바인더에 저축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속지마다 특성이 있어요. 이제 기본적인 속지로 돈을 이제 저축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좀 재미도 없고 질리기도 하고 사람에 따라 틀리지만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안 하셔도 돈을 모으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흥미를 잃어가지고 하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오래 하고 싶고 그런 마음에 속지를 몇 가지를 또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꼭 구매를 안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일단 제 속지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해봐 드릴게요. 데일리 세이빙이라 해가지고 요일별 저축하는 챌린지인데요. 매일매일 저축할 수 있도록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제가 이 속지를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월요일은 10,000원씩 저축을 해가지고 목표 금액이 50만원이고요. 화요일은 1,000원씩 저축해서 5만원, 수요일은 5,000원 저축해서 25만원, 목요일은 7,000원 저축해서 35만원, 금요일은 2,000원 저축해서 10만원, 토요일은 4,000원 저축해서 20만원, 일요일은 3,000원 저축해서 15만원. 이렇게 요일별로 금액도 다르게 목표 금액을 정해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요일별로 저축을 하면 되는데 이제 오늘은 부수입이 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또 소개도 해드려야 되고 일주일 이 저축을 다 해보도록 할게요. 자, 월요일 이렇게 데이지꽃 하나를 색칠을 해주고 월요일날 10,000원을 저축을 해줬어요. 그리고 화요일은 1,000원입니다. 저축해주고요. 수요일은 5,000원 저축을 해줄게요.
금요일은 2,000원이요. $2,000원 넣어주고요. $4,000원 넣어주고, 예쁘게 색칠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수월하게 쓱쓱 합니다. 제 기분 따라서, 제 마음 따라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쓱쓱 색칠합니다. 자, 이렇게 3,000원. 이렇게 하면 이제 요일별 저축 챌린지 일요일, 이제 토요일, 금요일, 목요일, 수요일, 화요일, 월요일 이렇게 해서 요일별 저축 챌린지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소개해드릴 속지는 26주 저축 챌린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화사하고 예쁘죠. 그런데 이게 괜히 저축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줘요. 이제 26주 저축 챌린지 이렇게 꺼내줘요. 그러면 지금까지 1주, 2주 했고요. 26주 저축 챌린지는 보시면 3,000원부터 시작을 했고요. 3,000원씩 늘어나요. 그래서 지금은 3주차 9,000원 저축을 해줄게요. 그러면 3주차에 체크를 하고 오늘 9,000원 저축을 해줄게요. 체크하고 체크보드판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1에서 5주 적어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같이 넣어줍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모인 금액들이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1에서 5주차, 그 다음에 6에서 10주차, 그 다음에 11에서 15주차, 16에서 20주차, 21에서 25주차, 그 다음에 26주차까지 이렇게 해서 26주 저축 챌린지 속지를 소개시켜 드렸어요. 자, 마무리했고요. 사람마다 취미생활이라는 게 있는데요. 저는 가끔씩 지인들을 만나가지고 카페 투어하는 게 한 번씩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동네에서 마시를 하면서 커피 티타임도 갔지만은 그보다 좋은 곳에 가가지고 카페 투어를 하면서 새로운 걸 접하기도 하고 또 시각과 미각을 충족시켜주는 게 이 카페 투어더라고요. 자주는 못하고 가끔씩 해봐집니다. 그 금액들을 제가 저축하는 저축 바인더인데요. 카페 속지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맛있는 디저트들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시각적인 효과도 대단하죠. 뭔가 카페를 가지 않아도 충족되는 그런 마음도 들고요.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음료수도 나오고 에이드 종류들, 그 다음에 커피, 이렇게 홍차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요. 이거를 힐링 저축 챌린지라고 얘기합니다. 자, 저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 중에서 제가 눈으로 고르는 거예요. 오늘은 티팟에 들어있는 홍차를 먹어볼게요. 15,000원과 치즈케이크 보입니다. 5,000원이에요. 그럼 오늘은 이렇게 저축을 해볼게요. 그러면 홍차, 티팟에 있는 홍차 15,000원 먹었고요. 왠지 대리만족이 됩니다. 그 다음 제가 미리 정한 이 초코 케이크 이렇게 해서 5,000원 저축을 해줍니다. 그러면 카페를 갔다 온 느낌도 들고요. 재밌어요. 자, 이렇게 카페 저축 챌린지를 또 마무리해봅니다. 이제 소개시켜드릴 속지는 12달 저축 챌린지인데요. 이 속지는 제가 인스타에서 인친분에게 선물 받은 속지입니다. 이분에게 선물 받고 진짜 감동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쓰면서도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보면 12달이라는 시간이 1년이잖아요. 그게 굉장히 긴데 이렇게 표지마다 어디 여행을 갔다 온 느낌처럼 이렇게 힐링템이 들어있어요. 저축을 하면서 잠깐 속지도 보고 그냥 마음의 위안이랄까요? 이렇게 그냥 속지를 보면 유럽 어딘가에 여행을 온 기분도 들어요. 이렇게 보시면 만원, 2만원, 3만원, 4만원이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10만원을 저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년 동안 120만원 저축 금액이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것도 있어요. 한 달에 10만원이잖아요. 근데 이게 모이면은 120만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돈들을 차라리 은행 계좌에 파킹 통장에 넣어 놓으면 이자라도 붙겠는데 왜 이렇게 하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현금 생활을 하면서 바인더 저축 챌린지를 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돈은 없는 돈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축 금액이 이렇게 모이다 보면 조금 뿌듯한 느낌도 들고요. 통장에 있는 돈은 10만 원은 금방 또 써버리기 쉽잖아요. 근데 이거는 바인더에 돈을 넣어서 이렇게 두게 되면은 돈이 얼마가 들어있는지 솔직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에 대해서 자제력도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사람마다 돈 관리하는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년 12달 저축 챌린지 오늘 1월달이고요. 지금 이미 만원, 2만원 해놨는데 오늘 3만원이라는 돈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12달 저축 챌린지 마무리 됐고요. 다이소에서 제가 구매한 48포켓 저축 챌린지인데요. 1,000원, 5,000원, 만원, 5만원 이렇게 금액별로 제가 사총사라고 마련을 해봤어요. 이거는 돈을 구겨서 넣어야 돼요. 그래서 돈을 구기다 보니까 나중에 단점은 이거를 다 마무리했을 때 폭파할 때 이걸 꺼내서 접은 거를 펴야 되거든요. 좀 그런 불편함은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1,000원, 5,000원, 만원, 5만원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돈이 저축할 수 있는 돈이 생겼을 때 구분하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간편하게 그냥 넣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저축 모이는 속도도 빠르고 저축을 좀 잘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돈이 구겨지고 피는 거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우리가 그냥 계좌에 저축을 하지 굳이 이렇게 귀찮게 바인더에 저축할 이유는 없더라고요. 하지만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라고 권유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축 1,000원, 자, 두 번째 1,000원 했고요. 다음 5,000원, 저축을 5,000원도 마무리 했고요. 그 다음 만원. 만원은 제가 조금 많이 해뒀네요. 자, 마무리 해주고요. 그 다음에 5만원. 5만원은 큰 돈이기 때문에 저금하는 속도가 조금 느릴 수는 있어요. 그래도 하나하나 없는 돈이라 생각하고 저축을 해봅니다. 마무리. 이렇게 하면 5만원, 만원, 5,000원, 1,000원 이렇게 사총사 마무리 해봤습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저축 챌린지입니다. 세이빙인데요. 이제 1K라 해가지고 1,000원 해서 100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만원이 모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000원 저축해줬고요. 다음은 5,000원 저축 챌린지 20만원 모으기입니다. 만원 해볼게요. 처음부터 속지를 많이 구매하실 필요는 없고요. 차차 늘려가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은 만원 저축을 하고 100번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100만 원이란 뜻이잖아요. 큰 금액입니다. 이렇게. 자, 5만 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5만 원 저축을 해봅니다. 5,000원씩 해가지고 30번이거든요. 그래서 15만 원 저축입니다. 이렇게 2개 해봐줄게요. 그래서 10,000원 마무리되었고요. 이렇게 아이들 저축 챌린지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신랑을 위한 저축 챌린지인데요. 여행 저축 비용인데요. 5만 원씩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번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40만 원을 저금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마무리. 100개 봉투 저축 챌린지인데요. 100일 동안 꾸준히 하루하루 저축을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저축 챌린지예요. 그래서 한번 완성을 해봤고요. 동네 문구점에서 처음으로 구입했던 저축 챌린지입니다. 자, 하나, 둘, 셋. 그냥 어렵게 할 필요 없고 단순하게 해보는 거예요.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저는 이 100개 봉투 저축 챌린지가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마무리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새로운 저축 챌린지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새해 들어서 보니까 올해부터는 공과금에 대한 것도 조금 줄여보자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교육비 저축 챌린지입니다. 공과금 안에서도 제가 교육비 명목으로 이렇게 저축 챌린지를 넣어봤는데요. 월 100만 원 정도 저희는 나가더라고요. 학원비 플러스 교재비 포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비가 조금 줄일 수는 없겠지만 그 다음 달을 위해서 마련하기 위해서 교육비 저축 챌린지를 하나 넣어봤습니다. 5만 원으로 해가지고 20번 하니까 100 딱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번호를 넣어볼게요. 이렇게 스티커로 붙여봅니다. 1, 2, 3, 4, 5, 현금 생활을 하다 보면 저축의 패턴도 자기하고 맞게 하나씩 만들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다음 달을 위해서 미리 현금을 대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이 모이더라고요. 17번, 18번, 19번, 20번. 자, 이렇게 하면 이제 5만 원 단위로 해가지고 20번 하면 100만 원입니다. 유아기, 유치원, 그 다음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부담이 없었는데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조금 교육비가 올라갑니다. 학원비 단가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 공과금 저축 챌린지 안에 교육비 마련해 보기로 했고요. 10만 원 저축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넣었어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5만 원 두 번째까지 완성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축 챌린지를 모두 완성을 해봤고요. 모두 올 한 해도 건강하고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데, 제가 현금 생활을 3개월 지나가고 어느 시점에 됐을 때 12월 중순이 되기 전이었거든요. 크리스마스 오기 일주일 전인데 그 감기로 굉장히 좀 고생을 했었어요. 여러분들도 12월 달에 감기로 고생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때 저는 무엇을 알았냐면 문득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돈이란 거는 진짜 쓸 돈만 있으면 되겠다. 그리고 법정 스님이 하신 말씀이 무소유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책을 좋아하고 많이 읽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정확하게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무소유라는 그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 물욕에서 조금 멀어졌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무조건 무엇을 소유해서 기쁨을 느끼는 것도 기쁨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제는 뭐냐면 마음이 건강을 하고 그리고 몸이 건강하고 그게 최고라는 걸 깨달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쓸 수 있는 돈만 있으면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50대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렇게 다음을 준비하고 있지만, 우리가 또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은 어때요? 힘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불안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축을 하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에너지를 구비하기 위해서 저축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생활의 리듬을 좀 갖춰줬으면 좋겠어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조금 벗어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마음과 몸을 좀 챙기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